고려 말기 삼별초를 제압하고 100년 동안 제주를 지배했던 원나라 몽골 제국. 하지만 원나라의 위세가 약해지자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칩니다. 목호들이 고려의 명에 반기를 들자 최영 장군을 필두로 대군을 제주로 보내는데 목호에 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잘 보냈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주 만에 만났잖아요. 예. 아, 정말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목호에 난 최대 격전지였잖아요. 그렇죠. 최영 장군이 25,000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던 이유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말씀 안 해주시고.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 드리죠.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공민왕은 너무 많은 대군이 나가면 도성이 위험해진다 하는 네. 생각 때문에 안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최영 장군이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죠. 아, 먼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명나라가 직접 제주에 가겠다고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제주도를 뺏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온 그렇죠. 명나라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말을 징발해 간다고 합시다. 거네요. 네, 그러면 바로 말만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눌러앉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제주도 국토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공민왕을 설득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거네요. 근데 원나라고 명나라고 왜 다 제주를 이렇게 탐낸 거예요? 원, 명 둘 다 욕심낸 제주.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곳 네, 한번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시죠, 선생님. 강국들이 탐나를 탐했던 이유를 찾아서 간 곳은 서귀포시 하원동입니다. 이곳에는 통일신라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법화사가 있죠. 법화사는 몽골 제국과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 법화사는 참 오래된 절이기는 해요.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해서 1279년에 마쳤다. 여기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와 조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기와에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기록을 남긴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1269년이면 아직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이죠. 네. 그러면 1279년이면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멸망시키고 몇 년 후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거 법화사를 중창을 시작했어.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이 내놔, 우리가 하겠어. 아,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현재 건물을 보면 이건 그냥 한식 기와집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넓은 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절 양식이 아니랍니다. 그 옛날 원나라의 절 양식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를 전파한다. 그런 느낌인 거네요.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발판 삼아서 그렇게 여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은 거라고 봐져요. 수십 년이 지나니까 원나라 국세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될 쯤에 때 황제가 순제인데 원나라의 직할령이었으니까 여기 가면은 쉽게 자기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절에다가 아주 큰 금동불상을 안치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원나라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순제가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안전가옥 정도로 생각을 한 거네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 원나라 침략할 때도 직접 관할하려고 하고 또 명나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영 장군도 생각하기를 제주도를 뭐 명나라가 직접 가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목호의 난으로 연결되는 거죠. 명나라가 제주에 올 경우 원나라처럼 탐나의 관할권을 욕심낼 걸 우려했던 최영 장군은
봉빈왕을 설득해 2만 5천 대군을 끌고 직접 제주에 왔던 거죠. 먼저 11척의 군선을 제주로 보내지만 몽골의 공격으로 전멸당합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과 본진이 상륙하면서 전세는 뒤바뀌죠. 새별 오름에서 내려다 보이는 얼음비는 고려와 목호가 치열하게 전투했던 격전지입니다. 이때 목호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봉성리를 거쳐 서귀포 예래동과 서흥동까지 몰리게 됩니다. 목호들이 새별 오름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후퇴해서 서귀포 지역으로 오게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목호가 좀 우세였는데 여기까지 밀려난 거 보니까 최영 장군의 부대가 엄청나게 컸던 거네요, 그럼. 목호의 숫자가 대략 뭐 2,000에서 3,000, 그 10배 정도 되는 최영 장군의 대부대 앞에서는 아무리 뭐 징기스칸의 후예고 말 잘 타고 칼 잘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귀포시 지역에 와서는 강정 지역에서 또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도 또 밀리니까 그 목호들은 아주 적은 수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범섬까지 도망을 간 거죠. 섬에서 섬으로요? 근데 범섬은 좁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난 너희들한테 잡혀 죽진 않겠어. 아, 뭐 그런 심정으로 저기 들어간 거지. 거기서 장기전 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저기 마지막 목호의 잔당이 범섬에 들어갔어. 네. 최영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일단 도관에 든 쥐니까 잡으러 갔겠죠. 예, 잡으러 가는데 범섬은 깎아지른 절벽이단 말이에요. 네. 이게 평평한 곳으로 상륙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군의 피해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범섬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한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아, 그 장소가 바로 지금 법한 포구입니다. 최영의 군대는 범섬이 보이는 법한 포구에 군막을 치고 전략 구상에 나섰는데요. 이곳이 당시 군막을 쳤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표석도 있는데 네. 여기가 막숙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고려 군인들이 와서 군막을 쳤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아, 그러니까 이곳이 최영 장군과 그 군사들이 어떻게 저 섬으로 쳐들어갈까 작전을 세우던 곳이네요. 네, 그렇죠. 성원 씨라면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젠간 나오거나 아니면 저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쉬면서 그냥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인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마구 기다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결전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선 40척을 붙였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다 나무로 만든 배니까 아, 그 배들을 다다다닥 붙여놓으면은 이제 건너갈 수 있잖아요. 물론 배뿐만 아니라 뭐 뗏목도 좀 같이 끼어들고 했겠죠. 아. 그러면서 저기까지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량전차 같은 걸로 그냥 백기를 만든 거네요. 그냥 진짜 백길. 배를 가지고 길을 만든 거예요. 아, 대단하다. 범섬까지 배로 연결을 한다.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 즉 최단거리인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 최단거리 배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기를 배염줄이라고도 하고 네. 뜻으로 보면 배를 연결했다. 배연줄이가 맞을 것 같아요. 아, 배염주리로 바다를 건너 출정군이 범섬에 도착하자 목호의 수뇌부들은 벼랑에서 몸을 던져 자결합니다. 당시 목호의 우두머리였던 석진리 필사와 그의 가족들은 결국 항복을 하죠. 최영 장군은 이들을 죽이고 자살한 수뇌부의 시신을 찾아 개경으로 보냅니다. 이로써 100년 동안 이어진 몽골의 탐나 지배가 막을 내리고 탐나는 다시 고려에 복속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목호인 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목호인 안에서 서로 싸운 두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는 목호, 네. 하나는 고려 관군. 탐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목호든 고려 관군이든 다 외부 세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탑라인한테는 목포는 이주민 이상의 뭔가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관계는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삼별초는 네, 그들이 정규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목포의 나는 그들이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최영 장군이 거느린 부대는 정규군인 약 10배. 이 목포가 한 달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주 도내에 그들을 지지하는 기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족이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그냥 같은 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영 장군 승전비가 세워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앙의 시각이죠. 그런데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포의 나는 4.3 이전에 최대의 학살이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제주도민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니까 고려 입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입장에서 본 역사랑 탐라에서 본 역사랑 서로 기억하는 역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어쨌든 이민족의 지배에 들어간다 하면 이건 무조건 비극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참혹함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다짐이 더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2주간 목포의 난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배워봤는데 다음 주에도 재밌는 문화와 역사를 들고 찾아와야겠죠? 네, 선생님 한번 외쳐볼까요? 고고! 제주 찾기. 다음 주에 만나요.